상호를 갖다가 초록색 컴퍼니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업 이미지는 쉽사리 바꾸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엔터파트너즈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엔터파트너즈 최근에 이제 세력 종목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경남제약과 그다음에 그 블레이드 엔터와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던 기업이다. 역시나 세력지도 종목답게 재무 비율 여전히 확실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유주분은 조금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통주식 수량이 50%가 넘었다.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무상감자 이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과연 그 거래량에서 경남제약의 지분이 전혀 없을까? 그리고 경남제약과 관계 있는 지분이 없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시가총액은 35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죠. 세력 지도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볼 때 CB나 BW 같은 이제 회사채를 통해서 하질 않고 이런 부분이 막혔으니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감자, 그 다음에 주식 병합, 액면 분할 이런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주식 수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두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등락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리튬에 엮이면서 테마를 탔었고 그때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감자를 진행하고 이제 주식 종목을 갖다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그러니까 즉 구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구주 대상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 수량 줄어든 만큼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래의 가치가 없으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엔터프라이즈도 거의 비슷한 향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정도의 폭등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시세 조정이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 최근에 1,000원이었는데 빈대 때문에 이슈를 타가지고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럼 요건 역시도 이제 아작이 날 가능성이 높다. 블레이드 엔터 보유 지분이 한 20% 되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80%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올려주겠어요, 그죠? 자, 요 세력 지도만 보시면 대략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 일야 이게 오늘 있었던 엔터 파트너즈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엔터, 경남제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기업들 지금 다 완전 작살이 나 있죠. DYD 같은 경우에도 무슨 웰바이오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환사채를 통해서 무자본 M&A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콜다우스 홀딩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세력지대에 있는 종목들은 사지 않는 게 좋다. 이거를 알면서도 사는 거는 투기가 강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5번째 거래 정지 종목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 초록뱀 미디어도 제가 그 원영식 회장의 주 기업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하도 많이 빠지니까 하락폭에서 이제 견디지 못한 분들이 조금만 더 물타기 하다가 결국 거래 정지가 되었어요. 거래 정지가 되었고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을 정리를 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겠죠. 과거 초록뱀 미디어가 21년도 8월에 와이더 플레인이 신주 인수권 부삭체 방식으로 50억 원 투자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떴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자회사나 혹은 초록뱀 미디어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시세가 급격하게 뜨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 뭔가를 투자를 했다는 거를 공시를 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역으로 좀 소문을 흘렸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들 기업을 한동훈 테마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마주는 사실상 아닌 것 같고 와이더 플래닛은 뒤에서 제가 좀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회사이자 손자회사인 시티 프로퍼티 요게 과거에 있었던 초록뱀 컴퍼니가 되는 거고 요게 TN 엔터테인먼트가 초록뱀 EN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록뱀 지금 미디어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행사 단가는 19,600원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오메다 플랜이 18,000원인데 2배 이상은 올라야지 행사하는데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티 프로퍼티 이것도 보시면 다이소 종목 그죠? 시가총액 또 1,000억 안 되는 기업. 재무제표 보시면 여기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안 좋은 건 똑같다. 최대주주 오션인 W 외 이렇게 이제 아직 원성준 그쪽 라인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호를 갖다가 초록색 컴퍼니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업 이미지는 쉽사리 바꾸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삼성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이 갤럭시가 지금 보시면은 S1부터 시작해서 S23까지 나왔죠. 시리즈가 나올 때 한 몇십 년 동안 이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처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름을 갖다가 좀 바꾸는 게 맞겠죠. 뭐 삼성 뭐 유니버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거는 브랜드 네이밍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고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 사유가 기업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우리가 초록뱀 컴퍼니였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초록뱀 컴퍼니에다가 작전 세력 한번 당한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시티 프라이버티에 또 한 번 당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주린이들은 저처럼 추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세력주엔 대부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랑 비교할 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초록뱀 미디어가 계열회사의 이제 최대주 지위에서 발행회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 모두 처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이 될 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예 끈 자체를 끊어버리고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라도 뭐 괜찮겠어요? 경영진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식만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임직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계시죠? 뭐 최민희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초록뱀 미디어랑 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결국에 과거에 있었을 특별 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초록뱀 미디어에서 들었던 투자 조합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야. 아까 최대주 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사고 팔고 하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본연의 가치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과거에 M&A는 하지 않겠고 이제 경영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에만 집중을 하는 주가가 지금 나와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무슨 뭐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음에는 이 주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N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보시면은 뭐 적자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단기간에 흑자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뭐 자산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는 높기는 하기 때문에 그 주가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열사와의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거래 정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초록뱀 미디어 외에 1인이 지분이 62% 정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764억 정도이다. 여기 보시면 임원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접수 일자가 이미 11월 17일이에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고 얘기하면은 대략적으로 있었던 전환사채 있잖아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갖다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원금을 돌려받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회사랑 엮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자질구레한 내용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털고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더 이상 엮기가 싫다. 그리고 실제로 전환 행사가액이 3,000원대 후반이었어요. 3,500원대 요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 올라왔을 때도 저 정도니까 이제 떨어졌을 때 기존에 있었을 때는 1,000원대였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손실 보고 누가 하냐 이거 그냥 원금 돌려받고 이거 사는 게 3배 이익인데 이렇게 돼서 다 돌려받은 겁니다. 회사의 뭐 위험한 거 이런 건 다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초록뱀과 엮여 있었기 때문에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시장의 신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임원들이 W 투자금융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IOK 컴퍼니 대표이사 그래서 IOK가 여기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IOK 같은 경우에는 KH그룹과 또 긴밀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초록뱀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TN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던 임원들 대부분이 IOK 관련된 본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임원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 2년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부터 검찰 수사망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임원들을 교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회사 자체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보시면 평균 급여액이 1억 1,400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회사가 성장해봤자 얼마나 더 성장하겠어요, 그죠? 엔터테인먼트 이승기와의 사건을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와이더 플래닛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이더 플래닛 지금 뭐 연상하면서 엄청나게 주가의 차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적자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부채 비율 보면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 회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57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게 급등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한 요렇게 19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 유상증자 대상이 이정재랑 이제 그 정우성들 등등 그 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잖아요. 그죠? 신주 발행가액이 3,185원이고 요 위즈윅 스튜디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걸 지켜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 자체가 뭐 엔터 회사도 아니고 뭐 광고 회사 그런 클릭 기반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들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물론 적자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가 있긴 한데 제가 기준점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고평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저평가되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적정 주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정재와 정우성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엔터 회사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뭐 엔터나 광고나 한 끗 차이고 그리고 이 둘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더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 망한 것도 있었고 뭐 그 정우성 나와가지고 무슨 뭐 지구 관련해가지고 뭐 한 거 영화 있었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도 와이드 플랜이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내일 시초가에 이제 어느 정도 갭 나왔을 때 많은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뭐 하락하게 된다라면 그냥 매도하셔도 좋은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롯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 세력지도만 보면은 사실상 신규 투자로 들어가거나 뭐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IOK가 KH그룹에 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초록뱀 그룹에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부터 초록뱀 그룹이 이제 몰래 진행을 했었던 그런 이제 리튬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 KRM 이거 있잖아요. LIG 넥스원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고스트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건 역시도 지금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HLB 뭐 여러분들 여전히 알고 계시는 그룹들이고 플래스크 뭐 삼성제약 여러 가지 회사들과 많이 엮여 있다는 거 이 세력지도 하나만으로도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초록뱀 EN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엔캠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엔캠과 그다음 중앙 DNM 뭐 라크나가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록뱀 ENM이 코드네이처에게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라크나가 조합이 인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초록뱀 그룹 남아있는 두 개는 이제 관계거리를 계속 끊어내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호재로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리튬 포스나 하이드로 리튬이 엄청나게 급등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고만 있는 상황인 거겠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이희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장마감 시황을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이 장마감 시황은 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인사이트랑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멤버십이 되신다면 매월 이렇게 공유 종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유 종목 MP는 20% 이상의 수익률까지 보여주는 상황이고 지금 12월 달 종목도 곧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급등락 종목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걸 선택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여유롭게 잡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적금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시게 될 거니까 꼭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파트너즈부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감자가 되고는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대략적으로 한 1,400만 주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호재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뒤로 돌려보면 과거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여기 이 회사가 1야였을 때 그때의 주가 상승폭은 아직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박스권 아래에서 이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여기 구간대를 뚫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한 4,500원 이상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신규가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특히나 여기에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동일 기간에 지금 모든 최대 주주들은 여기에 있었던 물량들 이런 것들 다 털고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거의 한번 털어주는 느낌인 거고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구간에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수익을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주식들을 갖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보유를 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은 다 매도를 하고 나갔을 거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거래 중지가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 보이시죠? 한 2년 정도. 2년 정도에 있었던 그런 물량들에 대한 손실을 갖다가 세력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는 올렸던 거 수익 보고 여기 오랜 기간 물렸던 거는 여기서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털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세력이 움직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1년에 뭐 2번, 3번씩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피를 쌌다. 그런데 강종현이 딱 걸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빠지면서 이거는 거래 정지를 당했었다. 22년 9월입니다. TN엔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2년 9월 달에 여기서 반등 나와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강종에 걸렸죠. 그러니까 바로 빠지고 여기서 한번 이슈 하나 붙잡아가지고 올리는데 여기서부터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안 터졌다. 거래량 여기 엄청나게 슈팅 쏘면서 터졌기 때문에 여기 물량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한번 털었었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매물대가 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겠죠. 이거 어떻게 쉽게 올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팁, 뭐 프라퍼티 같은 초록뱀 계열사 이름을 다 달고 있었던 회사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는 상호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게 혼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주가를 갖다가 등락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것도 떠올려서 보면은 9월 달부터 원래 올리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여기에서 있었던 평단가 요 정도 같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다 털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잘못 말씀을 드렸나요? 9월달 맞죠? 22년도 9월달, 여기네요, 여기. 여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털고, 나머지 한번 기회에 한 번 더 줘서 여기 터는 거,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원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9월달 기점으로 KH든 뭐든 이렇게 슈팅을 쏘려고 했던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와이더 플래닛,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와이더 플레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적자 기업은 맞아요. 적자 기업은 맞는데 분명히 이게 초록뱀이나 이런 쪽으로 엮이려고 했던 부분은 있었겠죠. BW 통해서. 그렇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9월 달이고 뭐고 슈팅을 나오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사리가 깨끗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던 흔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광고 부분, 디지털 광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금 납입 부분도 뭐 이정재나 이제 정우성 같은 이제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쉽게 이런 걸 갖다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행이 될 부분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적자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종류의 공급자들이 진행을 했었던 그 정도 가격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업사이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분은 이까지는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 요 정도로 잡으시고 2차 요 정도. 근데 지금 이미 이거는 대부분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내에서 그냥 정리하시면 손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종목을 들어가려고 만약에 하고 목표가를 보려고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변동성이 계속 보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따로만 계속 가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제가 아까 정해드렸던 요 목표가는 뚫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은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모든 적자 회사는 제가 주린이들한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적자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업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일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와이드 플래닛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추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무슨 연관으로 올라가는지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초록뱀이나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종목들 잡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에게 구글 멤버십을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번호 뜨고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궁금하신 점은 평일 오후 9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에서 궁금증은 물어봐 주시거나 혹은 뭐 종목 분석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